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 김태용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토리 작법에 대해 공부해 보실 텐데요. 웹툰은 그림만 잘 그려서는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스토리, 연출, 그림, 채색, 툴 사용 등등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이 스토리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내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고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과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도 하며 소통하거나 탐험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지망생 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경험해온 스토리 작법 순서와 기본 그리고 터득한 노하우들을 이 스토리 작법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야기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떤 사건과 배경에 인물을 배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플롯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1차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를 수정하고 고쳐가는 태고 과정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소재와 캐릭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스토리를 만들 때 첫 시작은 소재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소재란 작품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하는데 웹툰을 만들 때 소재에 따라 작품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소재가 끼치는 영향은 참 큽니다. 소재가 좋으면 작가 자신이 연상하는 사건의 질과 재미에 영향을 끼치고 독자가 이 만화의 신선함을 느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작품의 선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웹툰 편집자들도 웹툰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 보내오는 웹툰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신선한 소재의 웹툰이 없어 뽑을 게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재밌는 소재의 웹툰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 시간은 돈이다라는 자주 쓰던 이 말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돈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시간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용하고 시간이 다 떨어지면 죽는 세계관에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인 주인공 캐릭터를 이용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영화의 큰 틀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겪게 되는 사건과 액션 스릴러 장르에 따라 이야기가 꾸며져 있지만 소재를 이용해 살짝 비틀어 사건과 이야기가 신선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영화 자체는 개연성과 전개가 아쉬워 이야기 측면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영화지만 일단 소재만으로 이 영화가 신선하고 재밌겠다,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게 모두 소재가 가진 힘입니다. 그럼 이런 소재들은 어떻게 떠올려야 할까요? 좋은 소재를 만들기 위해선 시각을 전환하여 이제까지 봐왔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던가 장르를 비틀어 보고 다른 요소를 섞어보는 등의 사고 전환의 작은 틈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재는 보통 무의식 중에 있다가 자극을 통해 영감을 받아 나오는데 그럼 뇌에 이 자극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할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가장 접근법이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제거하기입니다. 어떤 것의 일부분을 제거해 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것인데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 내가 가지고 있거나 깊숙이 침투한 흔한 것들을 없애보고 그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시로 영화 라이어 라이어와 거짓말의 발견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제거했습니다. 라이어 라이어의 경우 거짓말을 잘하는 야비한 변호사 캐릭터에게 거짓말을 제거했더니 정말 무수한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거짓말로서 변호해야 되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실을 폭로해버리는 법정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면서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고 일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결말에 끝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설득력도 올려줍니다. 또 거짓말의 발견이라는 영화를 보면 세상에 거짓말을 없애고 주인공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덕분에 별의별 특이한 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시로 주인공이 은행에 가서 내 계좌에 $800가 있으니 꺼내달라고 말을 하자 실제로는 $300밖에 없는데도 진실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여기 은행원은 $800를 그냥 주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안심시키기도 하고 사랑도 얻는 등의 무수한 사건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제거해 봄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사건과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체해보는 방법입니다. 기존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건데 전에 설명한 인타임도 돈을 시간으로 대체했고 또한 바이얼 센트러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사 도우미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 사회를 그려냈습니다. 그 세계관 내에서는 고급 가전제품 정도로 치부되던 로봇이 감정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뭉클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방법은 결합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의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고 바라봄으로써 창조활동에 보다 효과적인 시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성치의 소림축구 영화를 보면 축구와 무술을 결합해서 축구 영화와 무술 영화가 단독적으로 가지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다음 방법은 변형하기인데 어떤 것의 특성 또는 모양이나 크기를 변형해서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활용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선 인간을 작게 만듭니다. 미래에 자원이 부족한 세계관에서 인간이 작아지면 집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차지한 땅 면적도 작고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 거란 아이디어로 출발합니다. 주인공은 몸집이 작아지면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몸이 작아지는 시술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변형해 보면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다음 방법은 뒤집어 보기입니다. 인물이나 물건의 위상이나 가치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건데 영화 황산벌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영웅상을 뒤집어 표현했습니다. 계백과 김유신 등의 위상있고 근엄할 것 같은 유명한 영웅들을 사억톤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구수한 사투리를 쓰게 하고 격식도 거의 갖추지 않는 모습은 정말 웃음을 자아냅니다. 위상과 가치가 변하게 되면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좋고 독자들에게 그 위상과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연상하기입니다. 연상하기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도 많이 했던 마인드맵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의성의 근원은 상상력이고 상상력의 원천은 영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연상력이 풍부해야 창의성이 유창하다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상과 창의성과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사고를 파생시켜 보시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세요.
이 방법들 중 제가 새로운 소재를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은 결합하기 중에 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떤 사업가분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아무 단어들이나 적힌 카드를 뒤집어 놓고 무작위로 2개를 뽑아서 그 단어들 조합으로 새로운 소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 방법을 한 번씩 다 시도해 보시고 자기에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소재가 떠올랐으면 장르와 플롯을 결합해 봅시다. 이 소재에 잘 어울리는 장르나 내가 하고 싶은 장르를 결합하고 핵심적인 플롯을 결합해서 이야기 기둥을 세우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장르란 건 주제면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유사 그룹을 말하고, 플롯이란 사건의 논리적인 패턴과 배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르는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플롯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말한 플롯은 이야기가 나가야 될 기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정말 플롯은 다양한 플롯들이 있고 설명하자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플롯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재에 장르와 플롯을 결합하는 방법은, 극한직업 영화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극한직업 형사들이 잠입 수사를 하기 위해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대박났다는 소재, 코미디 장르, 그리고 수사물의 플롯을 결합하여 이야기 기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재의 장르와 플롯을 결합시켜 만화의 기둥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캐릭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건이 흥미롭게 진행되려면 최소 몇 명의 캐릭터가 필요할까요? 스토리의 기본에 따르면 사건이 흥미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3명의 메인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두 번째 캐릭터는 주인공과 성격이나 목표가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여야 하고, 마지막 캐릭터 한 명은 조력자이거나 히로인 또는 3명이서 유기적으로 삼각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캐릭터여야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 3명이 갖춰져 있어야 사건이 흥미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루토 작가님은 기본에 충실하기로 유명한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 이 캐릭터 구도가 명확합니다. 나루토, 사스케, 사쿠라를 보면 나루토와 사스케는 성격도 반대지만 서로의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루토는 나뭇잎 마을을 지키고 싶어 하고, 사스케는 많은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결국 나뭇잎 마을을 부숴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쿠라도 저 둘 사이에서 히로인과 조력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에는 이 3명이 아니더라도 명확한 삼각 구도를 가지는 전설의 산민자나 카카시, 오비토, 린으로 이어지는 사건 구조가 따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소년 만화 장르뿐만 아니라 대부분 장르에서 이 3명의 캐릭터는 보통 명확하게 보이는데, 공간이 제한적인 탈출 영화였던 빠삐용을 보더라도 탈출하려는 빠삐용과 대척되는 교도관, 그리고 조력자인 드가가 나오고, 셜록 홈즈 같은 추리 장르에서도 셜록 홈즈와 범인, 그리고 조력자인 왓슨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역사 소설 중 가장 사랑받는 삼국지만 보더라도 초기 유비와 위의 조조가 강하게 대립을 하고, 오너라인 성권이 유비의 의형제를 죽게 만들거나 힘을 합쳐서 위나라를 공격하는 등의 스토리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3명이 삼각구도로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이처럼 사건을 매력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적어도 3명의 캐릭터 관계를 엮어가면서
사건을 진행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캐릭터만큼은 입체감 있고 설득력 있는 캐릭터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추어 작가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 주인공이 내 성격이고 주변 인물들은 내 성격을 조금씩 떼준 캐릭터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캐릭터가 입체감이 사라지고 독자들도 캐릭터에서 매력을 느끼거나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캐릭터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명탐정 코난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명탐정 코난에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범인이 검정색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 검정색 캐릭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 캐릭터한테 이름부터 하나씩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넌 이름이 뭐야? 난 이철민이야. 넌 직업이 뭐니? 난 경찰이야. 그래? 넌 왜 경찰이 됐어? 내 아버지는 정말 정의롭고 멋진 분이었어. 난 아버지를 존경해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 중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경찰이란 생각이 들어서 난 경찰이 되기로 했어. 그랬구나. 그럼 아버지가 널 지금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사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었는데 사람들 도와주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랑 살고 있는 거겠네? 응, 난 지금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원래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는 충격의 병상에 누워 계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될까봐 내가 경찰이 된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너의 취미는 뭐니? 난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경찰이 되기 전에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게 내 유일한 취미였어. 하지만 지금 바쁜 생활로 봉사활동은 다니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는 그 검정색이었던 캐릭터가 검정색이 아닌 하나의 캐릭터 모습을 하고 입체적인 설정을 가진 캐릭터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에게 목적을 줘야 하는데 나루토를 보면 나루토는 호카게가 될 거라는 목적이 있고 은하철도 999의 처리를 보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기계몸을 바꿔준다는 별로 여행을 떠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목표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독자들도 몰입하기 좋고 캐릭터 행동에도 확실한 설득력이 생깁니다. 목표는 나루토처럼 목표를 위해 일직선으로 직진해도 좋고 은하철도 처리처럼 처음에 가졌던 목표가 사건들을 통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다른 목표가 생기는 식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자,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성장 배경과 자기가 변화된 사건, 기억에 남는 일 등 캐릭터와 질문과 답을 통해 입체적이면서도 목표도 확실한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3명의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3명의 캐릭터만큼은 입체적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2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주인공을 기준으로 캐릭터를 만들면 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주인공과 목표와 성격이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인공이 성장형 캐릭터라면 상대 캐릭터는 천재형이거나 서로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두 번째 캐릭터 기본 뼈대를 만듭니다. 마지막 한 명은 조력자 캐릭터이거나 히로인 또는 저 두 명과 삼각구도를 이룰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하고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서로의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부딪히고 방해하며 조력자 캐릭터는 사건의 반전의 발판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방향들을 생각하면서 기본 뼈대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두 명의 뼈대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주인공 캐릭터와 했던 방식으로 캐릭터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독자들에게 악인이거나 부정적인 인물이라도 그 행동이 이해돼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악역과 조력자 또는 히로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스토리의 시작인 재밌는 소재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과 사건을 이끌어가는 3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소재와 캐릭터를 가지고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배경과 이야기를 이끌어갈 플롯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